먼저 사실관계를 보시면 사실관계가 결론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사립대학교 총장이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소송 비용이나 자문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라는 건데, 어떤 관련된 소송 비용이나 자문 비용이었느냐? 큰 거 하나는 요거죠. 대학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 소송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이렇다라는 걸 보시고 법리를 보시면, 먼저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있겠죠. 교비 회계의 세출은 이게 쟁점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한 취지는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학교 운영 또는 학교 교육과 단순히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만연히 교비 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소송 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이게 핵심인 거죠.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접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용도 외로 쓴 거죠. 용도 외로 썼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 회계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 즉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결론을 봅시다. 자, 총장 피고인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육관, 대학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 또 기타 나머지 소송이 있었어요. 이걸 나눠봅니다. 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인데, 대법원은 첫 번째,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부실공사, 공사지연, 공사비 과다 청구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된 이 비용은 요건 거죠.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된 소송 관련된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 해소 비용이다 라고 보아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죄다. 횡령죄 안 된다. 다만 나머지 비용이요. 나머지 비용들은, 나머지 소송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니야. 따라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 앞에서 보셨죠?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 유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와 이 정도 결론을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